네, 안녕하세요. 법한숟갈 이원희 변호사입니다. 요즘 박사방 조주빈에 관한 이슈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텔레그램 채팅방에 들어가서 성착취 동영상을 단순히 시청하기만 한 회원들도 형사처벌이 되는지에 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회원들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이 가능할 것이냐,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또 앞으로 수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지에 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법한숟갈 들어갑니다. 자, 첫 번째, 유료 회원과 무료 회원은 차원이 다르다. 유료 회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돈을 결제했다는 증거가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처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유료 회원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채팅방에 가만히 있기만 하고 영상을 시청하기만 했다라고 한다면, 또 어떤 유료 회원은 운영자들한테 이렇게 찍어달라 저렇게 찍어달라 제작에 참여하거나 가담한 회원들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의 제작에 가담한 사람은 아청법 상의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죄 공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가담 정도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중하게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무료 회원도 결코 안전하지 않다. 아까 말씀드린 아청법 상에는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고만 있어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이 영상을 그냥 단순히 보기만 한 사람을 이 영상을 소지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그런데 텔레그램 채팅방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용량 이상이 되면 그 영상을 단순히 시청하기만 하더라도 바로 스마트폰이나 PC로 저장되는 구조라는 거예요. 시청하기만 했다 하더라도 사실상 소지, 저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무료 회원이라고 할지라도 이 성착취물을 시청했다라는 증거를 수사기관에서 입수한다면 해당 회원은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형사처벌상으로는 그렇게 중한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회적 분위기상 이 회원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죠.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회원들도 반드시 조사해서 처벌해라 라고 주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성착취물 동영상을 단순히 시청하기만 한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건의 수사는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자, 첫 번째, 이 사건의 수사는 대대적, 장기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이 사건 자체가 엄청난 이슈가 된 상황이고, 지금 회원들도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앞으로 어느 정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수사기관도 단순히 운영자나 공범 몇 명을 처벌하는 선에서 그칠 수가 없을 거예요. 지금 경찰은 벌써 조주빈 휴대폰에서 15,000명의 회원의 닉네임을 입수했다라고 이제 뉴스 기사에서 나오고 있는데, 자, 과연 이렇게 15,000명의 닉네임을 입수한 상태에서 수십 명 정도만 조사하고 수사를 마칠 것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결국은 몇만 명까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수백 명, 수천 명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지속적으로 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강제 수사를 원칙으로 할 것이다. 강제 수사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영장을 가지고 강제로 수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텔레그램이라는 메신저 자체가 이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사실상 서버를 통해서 증거를 입수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 같고, 조주빈 같이 운영자들의 휴대폰 또는 데이터들을 입수한다든지, 또 반대로 회원들의 스마트폰이나 PC, 노트북 이런 것들을 압수수색해서 직접적으로 강제적으로 증거를 입수할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이 사건은 결국 증거 싸움이 될 것이다. 자, 만약 경찰이 이 회원의 명단을 입수했어요. 그런데 이 회원들이 처벌이 되기 위해서는 이 채팅방에 들어가서 영상을 시청했다라는 증거를 수사기관이 입수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회원들의 스마트폰에 이 영상이 저장되어 있지 않다든지, 이 회원이 성착취 동영상을 시청했고 이 영상이 이 스마트폰에 저장됐다라고 하는 연결고리, 이 증거를 입수하지 못하면 사실상 이 회원들을 처벌할 근거가 없어지는 셈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수사기관으로서는 증거를 입수하는 게 가장 핵심이다, 가장 중요한 수사다. 그래서 대부분의 수사 절차를 압수수색 또는 체포 구속하는 강제 수사 방법을 동원해서 이렇게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증거가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사건은 증거 싸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본인이 이 사건에 이런 회원으로 가입된 사람이 있다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금 당장 스마트폰 그냥 뭐 잃어버렸다고 거짓말하고 바꾸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찰, 검찰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조주빈은 나에 관해서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을까? 사실은 조주빈과 그 일당의 스마트폰과 PC에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경찰이 조주빈의 휴대폰을 압수했는데 그 개수가 무려 9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7개는 벌써 풀었고 지금 2개를 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15,000개의 닉네임을 벌써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건의 가담한 운영자급 또는 직원들이라고 일컫는 공범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핸드폰, 그 사람들의 스마트폰 속에도 다 대화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 자료들을 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해낸다면 회원들 개개인이 스마트폰을 강에 던져버린다든지 새로운 폰으로 교체를 한다 하더라도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이미 수사기관은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내 휴대폰을 교체한다는 것만으로 본인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회원들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볼 때는 자수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무리 회원이라고 해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자수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검찰에서도 일정 부분 관용을 베풀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초범에 한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준다든지 벌금도 조금 경감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일정 부분 정상 참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성년자를 피해자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그런 영상들을 보면서 즐겼던 회원들은 스스로 반성하고 또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자수해서 광명 찾읍시다. 자수해서 광명 찾고 본인도 그리고 이 사회도 제발 좀 깨끗해집시다. 이상입니다.